다음 주제는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북한 핵 문제입니다. 최근에 연초부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시설 많이 방문하고 또 순항미사일이라든지 계속해서 발사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보조시키고 있는데요. 가장 큰 변화로 보이는 게 북한이 대남 노선을 바꿨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북한 전문가들조차 북한이 왜 이렇게 행동하나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거죠. 김일성 때부터 내려오던 조국 통일 3대 원칙 폐기하고 그 고려연방제도 폐기하겠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다른 나라.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네,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내용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런 북한 김정은의 변화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변화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단일 민족이라는 데서 소위 두 개 국가라고 하는 그런 원칙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 일단은 큰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저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는 그거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의 주장에 따라서 판단하기보다 다양한 팩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지 북한이 펴는 주장에 좌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단일 민족이든 두 개의 국가든 간에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70여 년 이상을 공산주의로 적화를 시키려고 한 것 변함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또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다가 이제 힘에 부치니까 또 핵을 개발을 해서 핵을 고도화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북한의 그 주장보다는 북한의 어떤 군사력 또 경제 상황, 과학기술 역량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북한을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이성적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계실까요? 네, 물론 이제 3대 세습도 하고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국가라고 하면은 저렇게 핵 개발을 위해서 경제를 파탄내면서까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희도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핵 고도화 노선에서 변경을 하고 포기의 의사를 보인다든지 아니면 그 포기를 위한 어떤 실행에 착수만 한다 하더라도 담대한 이런 전략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적 지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겠다고 했고 물론 인도적인 지원은 어떤 경우에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결국은 그 주민들을 위해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핵을 접고 개방을 하고 투자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 집단으로서 저거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안보 위협이나 도발을 가할 때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만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서는 안 되고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세력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비이성적인 집단이 핵무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최초로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걸 법제화했거든요. 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헌법적 책무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겁니다. 이 북한의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할 엄중한 책무가 있는데 이른바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취임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소위 확장 억제를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실무진 간의 이런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작년에 워싱턴 선언이 나왔고요. 거기서 또 우리가 핵 협의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핵에 관한 그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같이 참여해서 의사결정과 실행을 하는 그런 그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군사 동맹이 핵 기반으로 더 격상이 되고 또 구체적인 그런 그 양국의 핵 운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행에 있어서 양국이 더욱 밀접하게 논의하고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이라는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수십 년에 걸쳐서 꾸준하게 추진해왔고 핵 개발 성공 이후에는 핵 공격이 가능하도록 미사일 개발 그리고 잠수함, 핵 잠수함 개발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관된 목표로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서 핵 무력을 완성하는 단계로까지 계속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핵무장 혹은 당장 핵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유사시에 핵을 제조할 능력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옵니다.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금 핵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아마 북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경제는 아마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이지 못한 얘기고요. 그리고 NPT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핵 개발 역량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비추어서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시일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은 북한같이 이런 단단한 화강암층이 없어서 지하 핵실험하기 어려워서 곤란할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NPT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대 그 남북 정상들이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했었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평양을 갔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3명의 전직 대통령과 이 진보 좌파 정당이고 이 보수 정당, 우파 정당 출신 대통령들은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남북 정상회담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 관계이긴 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뭐 세 분 다 남북 관계를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신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아무런 어떤 소득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어떤 이런 국면 그 전환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저는 그 선거 때부터 이런 보여주기식 외교나 보여주기식의 정치 일정은 안 하겠다고 국민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 정상회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도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하고 또 이것이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는 곤란하고요. 버텀업 방식으로 양국의 실무자들 간의 어떤 교류와 이런 논의가 진행을 되면서 의제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조금 준비를 해놓고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남북 정상회담 추진한다라고 해서 끌고 나가는 것은 결국은 또 아무 결론과 소득 없이 보여주기 하는 것에 끝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네. 세 분의 대통령들께서 노력을 하셨지만 조금 더 단단한
실무자들의 이런 교류와 논의가 더 뒷받침이 됐더라면 더 낫지 않았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요. 그걸 거부하지 않는다면은 저희는 뭐 양측의 실무자들 간에 이런 소통과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정상회담이 북한 지배계층과의 교류라면 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 북한의 국민들, 우리의 동포들에게 네.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세요? 북한 주민은 저희들이 북한 국민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최소한의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우리가 줘야 되고 현실적으로는 뭐 탈북민에 대해서 배려하고 지원하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인도주의적인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다면은 북한 주민들의 어떤 좀 생활이 열악한 생활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님 오랜 시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생각과 또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